나이 50 넘어서까지 남 눈치 보느라 정작 본인 인생은 뒤전인 분들. 아직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바꾸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통째로 바뀔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듣지 못하셨을 제 50년 인생의 모든 통찰을 꾹꾹 눌러 담은 아주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기티가 흐르고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갈수록 고집만 세지고 고립된 채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정체성의 고착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차이로 설명하곤 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로 투영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이 한 끗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안 풀릴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타를 잡는 심리적 기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비밀 3가지를 심리학적으로 완벽히 파헤쳐 드릴 테니 이 영상만큼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라 생각하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품격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걸 몰라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남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 왜 다들 싫어하지? 라고만 생각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원치 않는 조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공감을 원하는데 나는 정답만 제시하려 하니 소통의 문이 닫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의 오류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누구보다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언했는데 자꾸만 운이 달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나의 선의가 타인에게는 간섭으로 읽히는 그 지독한 고독감을 저 역시 뼈아프게 느껴봤기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나 봐라며 자조 섞인 한숨을 내뱉기도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50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 시기를 생성감을 발달시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자아를 확장하는 인생의 절정기라고 정의했습니다. 단, 이는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불안함은 사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 행복도가 다시 반등한다는 행복의 유자곡선 이론처럼 지금의 혼란은 더 큰 평온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변곡점일 뿐이죠.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거의 권위나 보상 심리에만 매몰되면 나이가 들수록 꼰대라는 소리를 듣거나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받는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유연함만이 여러분의 후반전을 진정한 황금기로 바꿔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과 막막함, 저도 똑같이 경험해봤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의 노력을 해왔을 뿐인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구석으로 모는 것만 같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을 실제 신체적 통증과 같은 뇌 부위에서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은 결코 환상이 아닌 실제하는 통증인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계신 겁니다. 마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매화가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듯 인생의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향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인생 후반전에 운의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절제의 미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정욕구의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말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뇌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와 같은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나 때는 마리아를 멈추는 것은 생물학적 본능을 거스르는 대단한 인격적 수행인 셈이죠.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은 경청에서 나옵니다. 모임에 가서 섣부른 조언 대신 상대의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내 입을 닫아 상대가 주인공이 되게 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운과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경청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그 꽃향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빛낼 진정한 귀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곧 자산이라고 믿으며 실은 사람과의 관계도 억지로 이어가곤 하죠. 하지만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던바가 제안한 던바의 수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은 생각보다 아주 한정적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인맥은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갉아먹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뿜어내는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할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행운과 진정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는 마치 정원의 잡초를 뽑아내야만 비로소 향기로운 꽃이 제대로 만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손절은 결코 차가운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소중한 인생의 정원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도 지혜로운 용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적 독립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드라마나 노래 가사에서도 자주 나오듯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잠시 우리 곁을 거쳐가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그 활에서 떠나가는 화살이라는 것이죠. 화살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활이 단단하게 제 자리를 지켜야 하듯 부모가 스스로 행복을 찾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비로소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마음의 근력을 키울 때 당신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온함과 기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단단함은 겉모습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기티는 결코 비싼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태도,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곧게 편 바른 자세에서 진정한 품격이 시작되죠. 심리학적으로 몸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결정짓습니다. 하버드대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연구에 따르면 단 2분간 어깨를 펴고 당당한 파워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자신감을 높이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미소를 짓는 루틴을 생활화해보세요. 또한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인지능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계인지 이론처럼 정갈하게 관리된 옷을 입는 소소한 습관이 모여 타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을 세상도 비로소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기초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유연한 뇌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나는 나이 들어서 몰라라며 거부하지 마세요. 호기심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현대 뇌과학의 뇌 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죽기 전까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끊임없이 뉴런을 연결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할 때 뇌세포는 다시 활발하게 소통하며 생물학적인 젊음을 되찾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매 예방을 넘어 젊은 세대와 대화의 문을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75세에 처음 붓을 들어 세계적인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의 사례처럼 나이가 든다는 건 낡아가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익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배움이라는 신선한 양념이 더해질 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비로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진한 풍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와의 화해입니다. 지난날의 후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현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후회에 매몰될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과거의 나을 용서하고 현재를 수용할 때 뇌는 비로소 안정감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닫혀있던 운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과거의 어둠에서 걸어나와 현재의 햇살 아래 서는 연습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후반전을 찬란하게 만들 마지막 열쇠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동 지침이죠. 첫째, 오늘 만나는 사람의 말을 평소보다 딱 1분만 더 진심을 다해 들어주세요. 둘째, 내 휴대전화 연락처를 천천히 살펴보며 생각만 해도 나를 힘들게 하고 에너지를 뺏는 이름을 조용히 정리해보세요. 셋째,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향기로운 차 한 잔을 가장 예쁜 잔에 담아 정성껏 대접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 습관, 마이크로 헤비츠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성취감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마치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변화를 향해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비로소 저절로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에 준비된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제자리에 머물 때 여러분은 지혜를 얻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공부하셨으니까요.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는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강조한 성장 마인드셋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수용하고 배움을 지속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마치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나듯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인생의 가을에도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며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삶에 녹여내다 보면 어느새 거울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여러분이 서 있을 겁니다. 이제 과거의 무거운 후회는 뒤로하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찬란한 변화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늙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 소재라고 부르는데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고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품격 있는 노년, 경제적 여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찬란한 결과물입니다. 마치 거친 원석이 수만 번의 세공을 거쳐 다이아몬드가 되듯 우리의 인품도 세월이라는 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심리학적 통찰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 후반전을 설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밤의 지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찬란할 내일을 위해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그 길에 저희 어른이 심리학교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길동무가 되어 항상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을 주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2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첫째, 오늘부터 나는 이것 하나는 꼭 실천하겠다 하는 다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리학적으로 선언 효과, 데클러레이션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대중 앞에서 말이나 글로 내뱉는 순간 우리 뇌는 이를 공식적인 약속으로 인식해 실천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손끝을 움직여 글로 적는 것은 뇌세포의 각인 정도가 완전히 다르며 여러분의 진솔한 다짐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마법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이 됩니다. 둘째,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영상을 복습하거나 사랑하는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남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나눌 때 비로소 그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전이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타적인 과정에서 여러분의 운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릴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인생 후반전의 품격과 지혜를 담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매주 여러분의 안방으로 정성껏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께 닿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어른들로 가득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외에 평소 고민하시던 심리적인 문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핵심 욕구 중 하나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이 채널에 모여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건강한 심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소통은 고립감을 느끼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방황하는 이에게는 따뜻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홀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여러분과 함께 이 풍요로운 인생의 길을 오래도록 걷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어른이 심리학교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잘 되실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 통합의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긍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온전한 나로 거듭나는 숭고한 과정이죠. 여러분이 살아오며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모든 굴곡진 경험이 모여 지금의 기품 있는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오늘 하루를 마음껏 사랑해주세요. 마치 숲속의 고목이 깊은 뿌리로 대지를 지탱하며 넓은 그늘을 내어주듯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큰 위로이자 살아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지혜를 담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